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이 두 헌법재판관 후임이 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하기도 전부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화면 보시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승엽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 올해 53살,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법률 대리했던 이재명 변호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헌법재판관 후보군 3명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저러한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도 일제히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면서 신문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선일보 역시 서울신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한다니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 대통령 변호인이 된다니 이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노컷뉴스 역시 칼럼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개혁 동력 떨어질라 걱정된다라는 뉘앙스의 입장들이, 사설과 칼럼들이 실렸습니다. 자, 구전현 변호사님, 이런 논란들이 불거질 게 뻔한데 사실 자격 요건은 충분하죠. 2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또 갖고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엽 변호사를 후보군에 올렸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인정해 준 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벌어지지 않을 논란이잖아요. 네. 근데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에 변호인을 또 이 재판관 후보로 올렸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공직에는 반드시 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 근데 그게 헌법재판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반응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이 안 되라는 법 있냐, 안 될 게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공직도 맡지 말란 거냐, 이렇게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반응을 띄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한번 보고 네. 별 문제가 없으면 임명까지도 생각이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좀 반발이 세다,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서지만 그 대신에 다음 공직에 갈 때는 네. 이 논란이 좀 사그라들고, 그때 한번 물러섰으니까 사법적인 기관 아니면 다른 공직은 문제 없잖냐,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아마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공직은 몰라도 어떻게 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에 임명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다른 공직으로 넣을 것까지 계산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챙겨주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헌법재판관은 문제가 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최병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판단을 했다면 저는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본인의 변호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정말 국민 여론을 한번 떠볼 만한 사안이냐, 이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굳이 떠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야당의 반응은 제쳐놓고서라도 네.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를 헌법재판소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곧바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군가를 심판할 사람을 본인의 변호인 출신을 한다. 네. 이럴 경우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에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떠볼 이유도 없는 이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궁금해지고요. 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여하튼 이런 이슈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떠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가 다 논란거리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중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라 불리는 이승엽 변호사를 후보군에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마자 지금 논란들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한다라면서 강한 우려감 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재영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했고 행정권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구심과 불신 때문입니다. 국가사법기관을 개인 로펌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보훈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각 그 검토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라고 강하게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다. 사법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다. 방탄 보신 인사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검사 출신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하사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고요. 송원석 의원 역시 아예 이건 헌정농단이다라는 그런 입장에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 보신 인사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하사품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아예 헌정농단이라고 규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법조계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이게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행위의 표현을 제외한다는 부분, 이게 이제 법 발효가 됐을 때는 사실상 재판을 중지할 수밖에 없고 죄를 물을 수 없는 면소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정은혜 의원님,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헌재 물어볼 계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전문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재판 경험이 있고 헌법 연구관을 또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경력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충돌이다, 뭐 보훈 인사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그 사법 시스템을 좀 정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공직자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뭐 자신의 이익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임을 말하는데, 지금 그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전문성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본인이 임명이 되었을 때는 공정성에서도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배제가 됐을 때 그것이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다면 어느 누구도 정치인에 대한 변호는 맡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그 정치인이 또 어느 공직에 또 어떤 자리에 갈지 모르고 또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변호사라면 그럼 정치인은 아예 안 맞는 것이 사실 본인의 그 뭐 미래의 공직이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긴 오히려 이것이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유한 권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이 되신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한 또한 검증도 아마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의 또 법조계에 잇따른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가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성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했던 그 이승엽 변호사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실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도 보여드렸고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다.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네. 하지만 누구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명 철회하잖아요. 마은혁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거. 그 사람 판사 출신이니까 자격 요건이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어떤 성향을 가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변호인은 의뢰인하고 한 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해왔던 사건을 재판관이 돼가지고 갑자기 같은 사건인데 180도 뒤집는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정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적으로 맞지만 이 구체적 사안에서 틀린 게 정치인의 사건을 했던 변호사, 네. 그 사건 끝난 이후에는 해도 상관없죠. 안 끝났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관의 자리를 오른다라고 하면 자기가 무죄 주장하던 거에 대해서 판관이 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법부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 84조 뭐 재판이 중지되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판단이 헌재로 올라갈 상황이면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끝난 사건이었으면 트집도 안 잡아요.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해 충돌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아무도 뭐 공직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법부만큼은 전혀 될 수가 없는 자리다. 이거는 분위기를 보고 말고가 아니라 스스로 이거는 안 되는 거지라고 걸렀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넣은 게 지난 총선 때도 대장동 변호사들을 대거 공천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력이 있다라는 것보다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무리하지만 넣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지금 구자룡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뭐 구자룡 변호사의 개인의 의견이지만 후보 3명 중에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글쎄요, 그렇습니까? 일단 후보군이 3명이고 네. 그중에 이제 2명이 지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 이승엽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명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뭐 없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지금 당장은 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 충돌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을 개별 사건에서 변호를 했다라는 이유로 혹시 나중에 공직에 가게 됐을 때 공정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상황이 지금 당장 뭐 명확하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지명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지금 새 정부에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사 문제로 혹시라도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내부적으로도 좀 어떤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현명하게 최종적으로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